아우름 1호 7일차 대표 유형 1번입니다. 법치주의 들어왔네요. 그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법치주의. 자, 우리 법치를요 왜 해야 되죠? 법치의 반대말이 뭐죠? 법치에 대비되는 말. 사람이 다스린다.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린다. 인치에서 온 건데요. 인치를 법치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왕이 다스렸더니 야 이거 뭐 임금한테 일단 잘 보이면은 승진이 막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 왕이 야 전하 오늘따라 엄청 잘생겨 보이십니다 전하. 그래 네가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너처럼 사람을 잘 보는 놈은 저 인재를 등용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네가 이제 조정을 다 관할해라. 널 영의정을 시켜주겠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야 이제 내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어. 영의정이 됐어. 총리가 됐단 말이야. 야 이거 뭐 평상시에 꼴보기 싫었던 놈들이 저 막 돌아다니네. 야 저것들 오늘 다 참수시켜버려야겠다. 전하 저것들이 전하가 못생겼다고 하고 다닙니다 전하. 그래 씨 참수시켜라. 막 권력을 막 휘둘렀어. 그러니까 뭐 이거 왕이 내 맘대로 다 되니까 이게 막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지. 왕은 내 말이면 다 들어. 씨 왕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나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 막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이제 씨 왕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왕한테 전하 옛날에는 참 잘생기셨는데 지금은 좀 성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하. 야 이 새끼 건방지게 이제 말을 많이 컸다. 이 새끼를 참수시켜라. 그냥 바로 죽어. 이게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인치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인치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함부로 이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막 마음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잘 바꾸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정하는 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법치 아니에요. 법치. 그래서 법치하고 제자백가에 있는 법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법가는 엄한 법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누가? 왕이. 그런 취지잖아요.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왕이. 근데 법치는 그게 아니라 법이 다스려야 된다. 왕이 다스리는 거. 왕은 그냥 법을 따라서 그냥 집행만 해라. 이게 법치로 간 이유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법치는 곧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일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행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럼 법적 안정성, 법적 예견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나오는 게 뭐야? 소급입법 금지. 왕처럼 왕이 오늘 아침에 달랐다가 오늘 저녁에 달랐다가 한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소급입법이잖아. 나에게 못생겼다고 네가 말하다니 감히 너는 사형. 이렇게 소급입법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왕이 나한테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들은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제부터 왕한테 옛날에라도 잘생겼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죽이는 법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소급입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야. 법치주의가. 그럼 뭐 또 신뢰보. 내가 왕한테 잘생겼다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생겼다고 하면은 죽이네. 그럼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어떻게 되냔 말이야. 신뢰가 있잖아. 신뢰보. 이게 다 법치예요. 법치. 그죠? 국가 형벌권을 소급하여 부과하거나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소급입법 금지된다. 당연히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겠죠. 13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맞죠?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모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 진정, 부진정. 진정은 이미 끝난 거야. 완성된 법률 관계를 그 뒤에 가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생수를 페트병에 담아 파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뒤에 만들어. 그럼 어제 내가 생수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생수를 먹었는데 이거 판 사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법률 관계. 부진정은 뭐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부진정 소급효. 그러니까 부진정은 조금 더 권리 침해 효과가 덜하겠죠. 신뢰를 침해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 소급입법은 안 돼 원래. 근데 부진정은 원칙적으로 돼. 근데 예외적으로 신뢰가 매우 큰 경우에 안 돼. 진정은 원래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 유보가 뭐야? 유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구나. 유보라는 말은요. 유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유보는 땡땡 유보 하잖아. 그러면은 땡땡 유보. 그러면 땡땡이가 결정해라예요. 쉽게 설명하면. 땡땡이가 결정해. 이게 땡땡 유보입니다. 본질사항 유보, 본질사항이가 결정해.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결정해. 본질사항 의회 유보설 줄여서 본질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땡땡 유보, 의회 유보, 의회가 결정해. 법률 유보, 법률이 결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본질사항 유보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네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해설 보시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권력분립 원칙이라든가 왜? 한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지 맘대로 변해. 그래가지고 입법권 나누고 사법권 나누고 헌법 재판작용 나누고 행정권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이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이걸로 왁 해가지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아보자. 이게 권력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와도 관련이 있죠. 적법 절차도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due process of law가 없으면은 나를 처벌하지 못해. due process of law에 따르지 않으면은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위헌법률 심사제도. 법률로서 너네가 입법자 한 명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헌법에 위반될 때 우리 넷의 어벤져스인 국민이 나타나가지고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으로 헌법으로 그 법률을 딱 효력을 날려버리는 제도. 이것도 법치주의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의 대립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하시는데 너무 대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근데 설명하기는 그게 제일 좋아요. 교수님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자가 국회잖아요. 의회잖아요. 입법자잖아요. 입법자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합헌적일 것으로도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헌법에 합치된다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률을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해주는 지금 국가기관이 누구예요? 헌법재판소 9명밖에 안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지 않았어요. 응? 단 한 명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적 정당성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뭔데? 우리 대표자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왜 무효로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헌재가.
마우스로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이런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는 있죠.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국회도 갖고 있는데 3인 3인 선출했잖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이 헌법재판관이 또 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정당성 또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아예 없지는 않죠. 근데 매우 약한 기관이죠, 헌법재판소가.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이렇게 강한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그 얘네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법적 근거가 법치국가 원리예요. 네, 법치가 최후의 보루가 돼가지고 기본권을 수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높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슉 날리는 게 그게 헌법재판소란 말.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끝판왕이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가 만들어도 법률이 위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